또 코에 검은 사막이나 주름살이나 흠이 있으면 그걸 바로 반흔, 흉터 같은 거. 흉터 반자, 흉터 흔자예요. 후천적으로 생긴 흠이라도 선천적으로 생긴 흉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코에 어떤 반흔이 흉터가 생기면 반드시 요새 그 좋은 성형수를 아주 효용을 하면 참으로 다행이죠. 그래서 이건 반흔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코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란대장 위에 흑자가 생기면 바로 콧방울에 흑자가 있으면 금고 속에 쥐가 들어가 돈을 쏟아대는 형국이니 산재의 상이라 한다. 일설에 이런 얘기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난내장 위에 그 흉터 아니 이게 뭐야 검은 흑자가 있으면 이 단정한 코라 합시다요. 근데 여기에 검은 흑자가 딱 있으면 이게 얼마나 흉해요. 벌써 이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무엇이 없으면은 단정한데 단정하다는 건 귀한 기운이 귀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딱 찍어 놓으니까 아주 어떻게 됐어요? 천하천자가 붙어버렸죠. 천기가 탁 뜨니까 그러면 재롱만 가지고도 귀인은 물론이고 이 부자가 붙을 수가 없죠. 뭐 천해졌으니까 귀인은 벌써 이렇게 되는 거고 부까지도 삭감되는 거지. 이렇게 이 천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천자. 이거 참 놓고시라. 귀자가 붙어야죠. 귀자가. 그럼. 바로 귀천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 무슨 이게 쥐가 들어가서 창고를 쏠아서 뭐 자꾸 그건 다 비유하는 일설에 불과한 거예요. 험은 점은 타인으로 인한 손재나 뭐 실패를 의미하고 흠은 자기의 성질로 인한 실패를 의미한다. 이거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비록 후천적으로 상처를 입은 흠이라도 상처를 입는 순간에 뇌신경의 자극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므로 성질이 조급해지거나 경솔해져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 논리일 뿐이지 확실한 정론은 아니다. 바로 그래요. 다음은 그 부위에 해당하는 연도에 흉사가 일어날 것은 정확하다. 그렇죠. 흉사가 일어난다. 이건 정확해요. 그냥 코가 아니고 어떤 잘 나가는 회장님인데 왼쪽이죠.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있었어요. 점 따위 정도는 뭐가 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 흉터는 여기 반원이 대단히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반원. 흉터 반자, 흉터 흔자. 이 반원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딱 46세 되던 해, 이 사람이 그 중경통상이라는 잘 나가는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지만은 아주 짭짤하게 나가는데 계열사 3개 회사가 일조에 망했어요. 46세. 하루아침에 그냥 사정을 내가 잘 알죠. 1년 전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미, 다 속으로 다 썩었어요. 이미 보니까. 그래서 이제 46세에 이제 문만 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다만 그 부위에 해당하는 연도에 흉사가 일어날 건 정확하다. 먼저 신경을 자극해서 어떻고 뭐 이런 게 이건 다 추상적인 얘기고 그 부위에 해당하는 연도는 정확히 또한 주름살도 나쁘다. 콧등에 주름이 잡힌 사람은 재산이 쌓이지 않는다. 왜 콧등에 하필이면 주름이 생기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 일체의 흠이 없어요. 대부든, 중부든, 소부든 코에 가서 어떤 흠이 있다. 또 이런 것이 있다. 선변을 잘라놨다. 이게 다 그 근본적인 요인이 이 부자는커녕 빈기를 타고난 소치다 이 말이야. 근본적으로 그냥 기운. 가난한 상이기 때문에 이런 주름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주름 때문에 가난해졌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빈상, 빈기를 타고난 상이라서 이런 주름도 있고 이런 횡문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점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뭐 흉터도 생기는 수가 있고 가지가지 추원한 기운을 띠게 되는 거죠. 후천적으로. 또 자녀의 인연도 약하다. 콧등에 세로 종문이 있는 사람은 세로로 주름살, 자식이 없어서 특히 아들 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양세를 두는 수가 많다. 혹 자식이 있더라도 자녀로 인해서 재산 손실을 보게 된다. 코에는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그만큼 재원의 흠이 생긴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들의 코가 훌륭히 생겼으면 말년은 아들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릴 것이요. 혹 부잣집 며느리가 코에 흠이 있으면 그 며느리로 인해서 폐해가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위나 며느리를 선택할 때는 코의 선을 잘 봐야 하겠다. 코는 한마디로 용직풍룡, 단정하며 곧고 풍룡하게 솟아야 한다. 만약 코끝이 뾰족하여 매부리처럼 날카로우면 응추천봉, 뾰족할 첨자죠. 재운을 파하여 가난하게 그지없다. 그럼요. 뭐니 해도 이 코끝이 이렇게 날카로운 훈두가 천박한 거, 뾰족하게 천박. 불쌍한 사람이지. 맞아, 이건 어느 정도 흉하냐? 뭐 대흉하다고 봐야죠. 내가 모든 사람을 겪어본 결과에 정답이 대자고부터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대자고. 그저 풍룡해져. 그저 이렇게 동글동글 용직풍룡. 아주 힘있게 힘차게 내려오면서도 끝이 풍요하게 응집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직풍용하라. 웅장하게 솟아서 또 단정한 기운까지 띄면 더욱 금상첨화죠. 너무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지만은 적당히 이런 식으로 좀 높지. 이것은 이 정도가 좋죠. 너무 높아도 낮은 것만 못할 때가 많아요. 적당히 풍용하고 끝이 좋아요. 끝이.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쭉 태산 줄령이 내려 뻗어서 여기에 뭉치니까. 그래서 여기를 발처요 칩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모든 기운이 인당에서 발에서 여기서 응집되는 모일집자, 여기를 집차라고 그래요. 발차와 집차, 필발차. 여기서 기운이 피기 시작해서 여기 응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연상수장이 이렇게 높지 않더라도 주운도만 풍요롭게 뭉쳐주면은 큰 구실을 해요.